자, 여러분 교재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7번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배경 설명 좀 들으십시오. 네, 전체적인 개요를 좀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네, 앞에 보십시오. 자,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위에는 투자 목적으로 갑과 을이 각각 이제 토지를 취득을 했죠. 투자 목적으로 땅 샀습니다. 네. 근데 갑과 을이 땅 사놓고 1년 정도 지났는데 평택시에서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기존의 도로가 좁으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의 토지에다가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배웠죠. 도로, 지하철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된 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전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하잖아요. 그때부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죠.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이제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평택시에서 결정고시를 하면은 그때부터 그 도로는 이 도시의 평택시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가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죠. 제목.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타이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평택에서 항만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도로용지, 철도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앞으로 도로용지나 지하철용지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교재 볼까요? 163페이지 제일 위에 7번 원칙적 금지행위 보겠습니다. 자,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지사, 시랑구수, 즉 관할 시청 군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부터 줄 것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까지 이걸 뭐라 그래요? 부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죠.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미칠 것이십시오.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앞으로 우리 평택에서 도로용지, 공원용지, 항만건설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땅은 개발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개발행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외적으로. 자, 예외.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셔서 예외적 가능행위에서 동그라미 5번에 별표하죠. 동그라미 5번에 별표를 해두시고 설명을 듣고 교재를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 봐주세요. 여러분,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해 놓고 2년 동안 공사 미집행됩니다. 몇 년?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되죠. 다음 중 한 개의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가설 건축물,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가 될 수 있어요. 허가, 대상,
무엇이 허가될 수 있죠?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자, 도시공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 있다고. 첫 번째,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없거나 아니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공획시설 부지에서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되다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그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일까요? 잠깐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봐주십시오.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서울 속초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 도시공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자금을 합니까? 국가 재정으로 합니까? 국가 재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딱 결정되면은 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예산을 확보한다 이 말이에요. 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과 이게 도로용지에 편입된 수많은 땅과 건물이 있겠죠. 수용하고 보상 절차가 끝내야 공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에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이 준비가 됩니다.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 구간은 1년 차에 재원을 조달하고 여기에 편입된 땅과 건물을 수용하고 보상을 끝내고 공사할 거야. 이 구간은 2년 차에 재원을 조달하고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할 거야. 3년 차에 그렇게 할 거야. 4년 차, 5년 차, 6년 차.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3년 이내에 시행이 될 도시공획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으로 부르고 3년 이후에 시행이 될 도시공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으로 불러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법상 몇 단계로 구분됩니까? 2단계.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되어서 수립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일단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인데 갑과 을의 땅을 대상으로 도로용지로 결정고시하고 도로용지로 딱 결정고시 해버리면은 여기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휴가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갑과 을의 토지는 개발휴가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 다만 사업을 결정고시해 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다면은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준비가 안 된 거니까 당분간 이 미집행 도시공획시설 부지에서는 사업이 당분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분간 사업이 없을 이 땅에 금방 철거할 수 있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은 허가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더라도 1단계 계획에 포함 안 된 부지, 여기에 포함 안 된 부지니까 몇 단계입니까? 2단계 부지는 빨라도 4년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니까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은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잖아.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는 시험 안 나오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설명 듣고 나니까 이 제도 전체가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읽고 지나가면 수험 준비 끝이에요. 이제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거지.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읽고 지나가면 되죠. 그러면은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공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하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휴가 안 나지만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단계 부지는 가설 건축물이 허가될 수 있죠. 여기도 그러면 가설 건축물이 허가된 이 도시공획시설 예정지에서 몇 년 있으면 공사 시작됩니까? 4년 차에 공사가 시작되잖아. 그때는 그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건축물 소유자, 가설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관할 시청군청에서 명령할 수 있다. 교재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163페이지 맨 밑에 기업권 봐주세요. 163페이지 맨 밑에 기업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이사, 시장구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해놓고 몇 년? 2년 동그라미.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에서 자, 첫 번째 줄 거 주십시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줄 것이고 기역.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뭐 1번 써도 좋고 기역 써도 좋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1번.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줄 것이고 니은.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예외적으로 다음에 개발이가 허가될 수 있다고 해서 책자를 넘기면은 허가 대상이 나옵니다. 넘기면은 허가 대상이 몇 개 있죠? 3개 암기하셔야 돼요. A, B, C를 묶어서 허가 대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도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을 경우 허가 대상은 자, 첫 번째 가설건축의 건축. 줄 것죠? 가설건축의 건축. B번 저 뒤에 공작물 설치. 그리고 C번 가설건축은 아닌 건축물은 신축은 안 되죠. 가설건축이 아닌 건축물은 개축과 재축. 개축과 재축. 그리고 이것들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는 거죠. 가설건축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그 A, B, C를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니은번 여러분, 니은번. 자, 시청군 중에서는 가설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는 줄 거 주십시오. 그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이나 공작물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까? 건축물 소유자 부담입니까?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 조치를 하는 등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를 177페이지 오세요. 177페이지 오세요. 177 옵니다. 177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게. 177페이지 오면은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도 청구제도 나와 있습니까? 오늘 강의한 테마 중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됐죠? 별표 2개, 별표 2개 하시고. 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매도 청구. 177페이지에요. 177. 자, 177페이지 펼쳐두시고 또 잠깐 보시면은 개요 설명 좀 듣고 교재 같이 봐요. 그러면 쉬워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도 거의 마무리죠? 4시간이 금방이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갑과을의 토지에 그림 같은 거 또 그리겠습니다. 저기까지 걸어가기 싫어요. 도로가 있었고, 위에는 갑의 토지였고, 밑에는 을의 토지였고, 갑을의 토지고, 갑거래 토지를 대상으로 평택시에서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 된 갑거래 토지의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를 무엇으로 부릅니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하지.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갑거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 안 나요. 그러면은 갑거래 토지의 집과 땅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5억 주고 샀거든. 각각 5억 주고 샀는데 순식간에 3억으로 땅값은 떨어지죠. 그리고 그래도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누가 사겠어요? 그죠? 도로용지로 결정고시에서 곧 수용당할 땅을 감정가격, 시가도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강제로 수용당할 땅을 누가 사겠냐고. 그래서 집가는 떨어지고 매수자도 없는 거죠. 그럼 각각 5억씩 투자했던 갑과 을은 땅값이 순식간에 2억씩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토지 소유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그냥 둔다고 했습니까? 손실 보상합니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 없음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고 헌법소원의 결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은 2년 내에 해당 법률은 폐지하든지 개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폐지된 겁니까? 개정된 겁니까? 개정되어서 손실보상제도 대신에 해당 토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가운데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해당 토지를 관할 시청군청이 매수해주는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손실보상제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대신에 무엇이 도입된 겁니까? 매수 청구.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는 관할 시청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거죠. 그럼 만약에 대학 시험이라면 국토교육법상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 제도에 대한 매수 청구 제도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결론으로 평가하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주관식입니까? 학문을 연구합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인데 이 과정, 이런 과정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시험을 위해서는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당장 내 손님 땅이 도로용지나 지하철용지, 공원용지로 묶여있는데 몇 년 지나고 지목이 무엇이면 어디에 매수 청구하는지 매수 청구하면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받는지 매수를 당하면 현금 주든지 채권으로 보상금 나오는지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 청구 대상 잠깐 소개할게요. 그 교재에 줄 것들이 같이 읽어요. 매수 청구 대상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되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우리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조문은 길어도 몇 년?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도 물론이고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 정착물은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돼요. 이런 건 조심하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매수 청구는 어디에 하느냐면은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평택시 관할구역에 10년 동안 도로용지, 공원용지, 철도용지로 결정고시 되어 있고 공사가 10년 동안 미집행됐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군청에 매수 청구하는 거라고. 그럼 매수무자는 평택시장이 평택시 매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매수 청구는 어디에 한다고요? 시청군청. 바로 그렇게 와요. 시청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함이 원칙이다. 시청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무자는 원칙이 뭐죠? 시청군청이니까 불러주세요.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매수무자가 되는 거죠. 인천은 인천광역시장, 평택은 평택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시장, 그리고 평택시장. 군지역은 관할 군수가 매수무자가 되는 거죠.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합니다. 오늘 배운 거 두 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는 어디 가서 받죠? 관할 시청, 군청.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를 매수 청구할 때는 어디 하죠? 시청, 군청. 그럼 상식이 되는데. 개발행 허가권자 그리고 매수 의무자를 쪽지해줘서 외우지 말라는 거죠. 안 외워도 되잖아요. 이런 게 정답 결정을 잘하지도 않고. 이건 조심해야 되죠.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함이 원칙이지만 사업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하도록 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평택시 관할구에서 10년 동안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지이면은 평택시장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야.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를, 그리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치를 해야 할 매수 의무 있는 자고 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 관리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하고 관리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를 때는 누구죠?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릴까요? 교재 한번 봐요. 그대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 필요 없죠? 자, 177페이지. 매수 청구 제도의 재정 취지 이런 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전혀 안 나오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79페이지까지는 패스. 179페이지 와요. 179페이지 오세요. 179. 저 밑에, 심화학습 밑에 오세요. 2번, 매수 청구 사유와 매수 청구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매수 청구 사유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 동그라미. 10년 이내에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내려오세요. 2번.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줄 것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 동그라미. 여기는 책장 넘기기 전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몇 년?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단 세 번째 줄 보세요. 아직 책장 안 넘겼어요. 79페이지 있어요. 성격도 급하시구나. 자, 179페이지 10년 동그라미 돼 있죠. 그 밑에 봐요. 가로 안에 줄 거예요. 단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지어도 줄 거죠. 가로 안에 줄 거예요. 10년 이내 밑에 가로 안에 실시계획이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도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지어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요. 꼭 챙기고 그 다음에 내려와요. 제일 밑에 봐. 179의 제일 밑에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잖아요. 가로 안에 줄 거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정착물도 매도 청구 대상에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험이 워낙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32대 시험까지 한 25번 이상 출제됐거든요. 워낙 시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밑줄 거드린 가로 안에까지 꼼꼼하게 챙겨둬야 돼요. 이 부분은. 자, 넘기겠습니다. 자,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죠. 누구에게? 시청, 군청. 시청, 군청이니까 매수 의무자는 원칙이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밑줄 그어놓고 밑에다가 우리끼리 가로 열고 뭐라고 적을까요? 시청, 군청.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다음의 특정한 경우에는 그자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예외적 매수 의무자가 기업 니은이죠. 박살에 들어오세요. 기업. 이 법에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줄거주세요. 그 시행자.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니은번.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줄거죠. 그 의무 있는 자.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동그라미, 설치하거나 관리 동그라미,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설치 동그라미, 설치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워낙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그리고 매수 절차 내려오세요. 매수 절차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동그라미 2번 매수 여부 결정 읽어드립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줄 거죠.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미칠 쭉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와 관할 시청 군청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줄 주십시오.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거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도시군 객실을 사업결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합니다.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설치나 관리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지만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와 관리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를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무자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몇 월 내에 알려야 되죠? 6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립니다.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매수 결정을 알리면은 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이죠?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의무주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여보세요. 매수를 하기로 6개월 내에 결정해서 알리고 시에서 2년 내에 매수를 했습니다. 하면은 대금 지급하죠? 그래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인데 일정한 요건이 당하면은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채권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180페이지 밑에 매수 대금 지급 방법 원칙이 뭐죠? 현금 또는 채권하면 틀려버려요. 현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밑에 이게 원칙입니다. 현금 동그라미다 해두죠. 다만 오른쪽으로 오세요. 너무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별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합니다. A와 B 중 하나에 해당하고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안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 밑에 아니야 국가. 매수무자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또 쏘가버려요. 이런 부분은 수없이 수험시험의 발목을 잡은 부분이거든. 깐깐하게 보셔야 됩니다. A와 B 모두 해당해야 됩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꼴 발행자가 됩니다. 국도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은 법상 누가 발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하나요? 발행이 가능한 거죠. 언제? A와 B 중 한 개 당할 때.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죠. 두 번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운명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정확하게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보세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운명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매수대금이 5천만 원이면은 3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2천이죠.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2천. 이 2천만 원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부분도 장난을 많이 쳤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이하가 아니잖아.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 전부를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옮겼습니까? O. 초과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엄번티 거부는 외워야 돼요. 이걸. 상환기간 이유를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출거죠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동그라미 이율은 손떼죠.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은행 중에서 전국을 영업을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출거죠 1년 만기 정기 이건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 계속 줄 거예요.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군조례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합니다. 알겠죠? 이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그것도 여러 번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숫자 보고 덜렁덜렁 정답을 찍으면 발목이 잡힌다니까. 이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가 아니고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이율은 시군조를 정하는 거고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조례를 정한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돼서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보이는 저 밑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박스 보입니까? 네.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이죠. 암기.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이에요.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 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program 들어볼까요? program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10년 동안 공사한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중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를 받으면 몇 개월 내에 매수 청구 받고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죠.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 매수 청구받 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알렸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토지 소유자가 알리면 매수입니까? 매수 거부입니까? 매수 거부라고 하는 거라고. 이제 매수 거부가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매수 결정을 알렸어.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6개월 내에 매수를 결정하여 알렸어. 그 매수 결정을 알리면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근데 매수 결정을 알려놓고 2년이 지나도 매수를 하지 않는 거야. 이번에 매수 거부가 아니고 뭐죠? 매수 지연이잖아. 이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에는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갑거래 토지에서 일정한 개발인가 허가되는 거예요. 그걸 외울 거예요, 지금.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 기억번. 몇 층이죠? 3층 이하 동그라미. 3층 이하 앞에 줄 거죠? 단독주택. 니은번 3층 이하 동그라미. 제일 좋은 권리생활시설 줄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3층 이하 동그라미 제일 좋은 권리생활시설. 그래서 3층 이하인 단독주택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돼요. 그리고 청소 상관없이 줄 거죠. 공작물 설치는 허가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평택에서 10년 동안 공원용지,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항만건설용지 등으로 결정고시 되어 있고 공사가 10년 동안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구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거부를 당하더라도 매수 결정을 통지받고 2년이 지나도 매수를 하지 않은 매수 지연을 당하더라도 그 땅에는 3층 이하인 단독주택 등은 다시 허가가 될 수 있다. 하나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오세요. 182페이지 5번에 보면은 양괄호 5번에 보면은 도시군 객실 결정 실효 나와 있습니까? 네, 읽어야죠. 실효 사유 읽어드립니다. 182페이지 182페이지 왼쪽 하단에 동그라미 1번 실효 사유입니다. 도시공격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격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 동그라미 하세요.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공격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험 자주 나오는 거니까 20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세 가지를 배운 거죠. 도시공격시설 사업 결정, 도시공격시설 사업이 결정고시 된 땅을 뭐라고 불러요? 도시공격시설 부지라고 부르죠. 도시공격시설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행위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도시공격시설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허가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도시공격시설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제일 먼저 2년 내에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 계획 등 수립이 없으면은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년 배웠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해놓고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정군청에 뭐 할 수 있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해놓고 몇 년? 20년이죠. 마지막으로 2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면은 그 사업을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한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된다. 그러니까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를 결정 고시해놓고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은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한 법적 효력이 실효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입니까? 해제가 됩니까? 해제. 그러면은 20년 동안 오르지 못한 땅값이 한꺼번에 주변 지역의 땅값만큼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하면은 앞으로 우리 평택에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항만건설용지 등으로 결정고시 해놓고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은 그 다음날 풀리잖아요. 이런 땅을 사두면은 부자가 금방 될 것 같죠.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 시청군청에서 이거 20년이 다 돼가면은 시에서 꼭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으로 또 묶어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국토교육법상 공원용지로 결정고시되어 있었는데 그게 실효되면은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을 다시 지정해버린다든지 다른 법으로 또 지정해버려요. 꼭 필요하면. 근데 진짜 필요가 없고 끊임없이 해제를 주민들이 요청하고 하면은 자치단체장도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땅은 해제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찾는 게임이겠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